2학년 친구들이 해야 되는 회로도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전기에너지, 전력, 전력량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그건 이제 물리 원투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서 내용을 좀 간편하게 정리를 좀 해서 설명할 수 있게끔 해볼게요. 실제로요, 우리는 전기를 뭐하자,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 테마가 중학교 테마예요. 전기를 발생시키자. 이걸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전기 파트에서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어떤 전기 에너지를 전기의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발전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과정을 한번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칠판은 전기를 띠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도 전기를 실제로 띠고 있지 않은 중성 상태인 거죠. 그 물체를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거,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칠판은 부도진데 전기 띠게 할 수 있어요? 있다고요. 머리카락도 그렇고요. 옷도 그렇고요. 다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러면 모든 물체가 전기를 띨 수 있는 근원적 원인은 뭡니까? 그거는 모든 물체가 바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화학 파트에서 다 했습니다.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추리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원자는 제일 작지 않습니다. 원자 안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세 종류 들어 있습니다. 됐죠? 자,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자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인 누구와? 양성자와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가 있습니까? 중성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만 있으면 원자라는 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자라고 부를 때는 조건이 있죠.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 그 이유는 바깥쪽에 양성자와 반대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있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똑같아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세기가 같아서요. 서로 상쇄시키기 때문에 중성을 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도 11개 있어.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면 뭡니까? 얘네들의 균형을 유지하지 않게 균형을 뭐 해버리면? 깨버리면 얘가 전기를 뭐 하게 된다? 띠게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건 중성을 깨서 균형을 불균형한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물질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을 깨면 되겠네. 그러면 이때 누군가를 더 넣거나 없애면 돼요. 전기를 띤 입자의 전자와 양성자 중에 누군가를 집어넣거나 누군가를 빼주면 되는데 누구를 움직일까요?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양성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전기를 띠게 하지 않고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균형을 깨버린다고요. 그럼 왜 전자를 움직일까? 양성자는 안 움직여? 라고 하면 실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요. 쉽게 움직일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될지 아세요? 같은 크기의 힘을 줬을 때 쉽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쉽게 움직여요?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큰 물질들이 쉽게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속도를 크게 하려면 질량이 힘이 같더라도 물체의 질량이 뭐 하면 돼요? 다르면 돼요.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운 물질을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자 속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가벼운 아이를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 가벼운 아이가 양성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전자입니다. 전자가 양성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킬 때 전자를 못 시키는 방법,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사용하는 방법은 전자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동시킬 건데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전자를 한쪽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걔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전자를 이동시키죠. 그래서 A라는 쪽에 있던 전자를요 B쪽으로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뭐 했네? 잃었네. 그래서 균형이 깨졌네. B라는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었네. 그래서 균형이 깨졌네. 이런 얘기예요. 맞아. 자, 그러면 A라는 입장은요. 원래는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여서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를 버리고 나면 얘가 전자가 몇 개가 되니? 10개가 되죠. 그러면 뭐가 세집니까? 플러스의 세기가 훨씬 더 센 입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얼마만큼 셉니까? 1만큼 센 입자가 되죠.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의 성질을 띤 입자로 바뀝니다. 그걸 화학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양이온이라고 했고요. 얘가 띠는 전기적 세기를 원소교의 오른쪽 위에다가 쓰죠. 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죠. 이거를 바로 이 입자가 띄고 있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하, 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놓고 이걸 화학 시간에 양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고 1이라는 숫자를 생략하는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아이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2 플러스죠. 얘는 한 번 움직일 때 전자를 몇 개씩 움직인다? 2개씩 움직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를 잃은 아이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로 바뀌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B는요. 플러스가 11이고 마이너스가 11이어서 중성이었다고 쳐봐. 근데 얘가 전자를 받았어 하나. 그러면 얘는 12가 되죠. 그래서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뭐가 세지는 거니? 마이너스가 1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아이는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화학 시간에 배웠고요. 그거는 화학 시간에 쓰는 용어고요. 물리 시간에는 얘네들을 전하라고 불러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양전하, 이제 양이온을 우리가 양전하, 음이온을 음전하 이렇게 얘기해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전자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해 왔어. 이동한 후에 이 전자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그대로 정지시킬 거야? 아니면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동시킨 전자를 그 지점에 정지시킬 거야? 라고 하면 정지시킨 상태로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걸 뭐라 합니까? 정전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네. 그러지 않고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할 거야. 이걸 뭐라 합니까? 전하가 뭐한다? 흐른다. 이걸 뭐라 합니까? 전류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전류하고요. 점전하는요. 전자가 이동하냐 멈춰있냐 이 차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멈춰있는 전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정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정전기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네,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비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찰 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전기를 만들 거야. 이거 중학교 2학년 2단원인가요? 3단원인가요? 시험범위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전자를 이동시킬 때요. 굳이 비비지 않고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이동해. 그렇게 해서 전기를 띤 입자를 근처에 갖다 대서 한쪽으로 전자를 쏠리게 해서 전기를 띠게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정전기 유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검전기이고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그 자리에 정지시켜놓고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 정전기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로라고 해요. 그 회로를 실제로 건전지라서 건전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건전지를 우리가 기호로 약속한 대로 씁니다. 그래서 기호로 그리는 걸 회로 도자 써서 이걸 뭐라 합니까? 회로 도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장치를 전기 회로도라고 해서 회로도를 기호로 그리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로도의 가장 간단한 심플한 형태가요. 이렇게 전지가 있고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길, 전선을 만들어 놓고 됐죠?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꼬마전구 연결해 놓는데 이러한 전기 제품들을 우린 뭐라 그러고 저항이라고 하고 맞아. 그리고 전류가 흘렀다 흐르지 않았다 조절하기 위해서 스위치 장치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전기 회로도죠. 가장 심플한.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도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스위치를 닫으면 이때 전자가 이동하죠. 그러면서 전기적 현상이 발생하니까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자가 얼마나 많이 세게 흐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류계를 연결해서 측정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얼마만큼의 전압을 사용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압계를 연결해서 보고요.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온 내용입니다. 중간에 건너뛴 사람들은 없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워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대충은 느낌을 잡았어요. 자, 문제를 복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복습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점전하, 정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정전기를 만들어서 A라는 입자도 전기를 띠고요. B라는 입자도 전기를 띱니다. 전기를 띈 입자들을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습관적으로 점전하 라고 불러요. 자, 점전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입자는 얘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면 플러스 4 전하량은 쿨롱이라는 단위로 읽어요. 과학자 이름입니다.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고요. B라고 하는 물질은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적 세기를 쿨롱이라고 할게요. 양성자도 전자도 전기를 띄고 있죠. 그럼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띄는 전기적 세기는 몇 쿨롱인가요? 라고 하면 이게 1이면 좋겠죠? 아닙니다. 더럽게 복잡해서 1이라고 하는 상대값으로 그냥 표현한 거야. 이 값을 그냥 1로 해. 그래서 이거 두 개면 2로 해. 내가 너네들한테 맨 처음에 할 때 얘기했었는데. 됐죠? 양성자 하나가 띄는 실제 전기적 세기는 얼마냐면요. 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는 건 이 새끼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몇 개 모으면 이게 1쿨롱이 됩니까? 내가 얘기했죠. 625, 18개. 맞나? 625, 18개라고. 그래서 625, 18개가 모여 있으면 전자도 1쿨롱의 전하량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625, 18개 모아놓으면 양성자들의 총 전하량의 합이 1쿨롱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양성자 하나가 1쿨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야 1쿨롱이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4쿨롱의 전하량,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량을 띠고 있는 점전하다요. 둘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라고 치자. 그럼 이제 느껴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니? 전기력이 작용하죠. 근데 전기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당기는 힘, 인력, 미는 힘, 청력입니다.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얘네들은요. 밀까요? 당길까요? 당기죠. 왜 그럴까요? 네, 서로 반대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극을 띠고 있는 애들은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 놈 플러스 한 놈 마이너스가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좀 궁금해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셀까요? B가 A를 당기는 힘이 셀까요? 누가 셀까요? A가 B. 당연히 같아야죠. 이 새끼들아! 배우지 않네? A가 B를, B가 A를 무슨 관계야? A가 B를, B가 A를 이거 무슨 관계야?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방향은 반드시 어때야 돼? 반대여야 돼. 납득하냐? 그래서 같아.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오! 이 새끼 4쿨롱인데? 이 새끼 2쿨롱인데? 그죠? 네. 근데요, 같다는 얘기죠. 작용 반작용. 됐어? 일방적 폭행이라는 게 있니?
있어 없어? 없죠. 내가 얘를 때린 만큼 얘가 나를 뭐 했을까? 때렸죠. 그래서 제가 손이 아프죠. 누가 더 세게 때렸을까? 똑같죠. 똑같죠. 알겠냐? 선생님이 너를 때린 적은 없어. 쌍방인 거지. 이런 얘기를 경찰서에 가서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알겠지? 이런 거야. 자,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한 번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생님이 반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야. 전기력이 얼마? 이걸 고등학교 가면 배운다고요. 구하는 식을. 그래서 우리가 당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당긴 다음에 얼마나 센 힘으로 당겨? 나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 됐어? 그랬을 때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 제곱분의 크다. 미력변 방식. R 제곱분의 크야. 알겠냐? R 제곱분의 뭐라고? 크라. 알겠어? 네. 이 중에서요. R은요. 두 물질이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나 알고 싶은데. 저 거리 어떻게 재요? 거리 어떻게 재요? 저 2m래며. 그건 내가 준 거죠. 어떻게 재서 2m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면 돼? A의 어디부터 B의 어디까지? 중심. 맞아. 항상 모든 거리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 그러니 우리는 편의상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새끼 배에서 이 새끼 배까지 재요. 이러면 뒤져요. 됐어. 모든 거리는 항상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 또는 질량중심에서 질량중심까지 집니다. 됐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미 그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모든 거리는 항상 이렇게 재는 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2m의 제곱분의 자, 이거 K가 뭐냐면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자, 그거를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기 때문에 쿨롱 상수 됐어? 그리고 전기력도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구하는 과정을 알려줬기 때문에 쿨롱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쿨롱 상수가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구승이에요. 열납해요. 자, 9 곱하기 10의 구승이고요. 곱하기 Q1, Q2는 각각의 점전화의 전화량입니다. 4 곱하기 2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8 곱하기 10의 구승 루트 엄청난 힘이 작용하죠. 맞아? 엄청난 힘이 작용하죠. 이렇게 보여요. R 제곱분의 크크크. 알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력도 엄청 똑같은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저게 플러스면 청력이고 이게 플러스면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 인력이다 청력이다는 그게 결정되는 거고요.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크라고 하는 전기력을 우리가 작용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전하량이라는 1쿨롱이라는 이 세기조차도 엄청났습니다. 알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이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듣고 머리 주죠. 그냥 오지랖이 이걸 붙였다가 떨어뜨려요. 변하는 게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변하는 게 있다. 왜? 접촉했으니까. 모든 물질은 접촉하는 순간 뭐 해지려고 했다? 같아지려고 했다. 극도 세기도. 알겠습니까? 이게 만물의 이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량과 극이 다른 아이를 접촉시키면요. 그 안에서 전자들이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하가 움직인다고 해요. 전하가 움직이면서 얘네들은 같아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현상을 전하의 재배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하가 재배열되는데 전하가 재배열될 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물질이고 크기가 같을
연결되는 게 가장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럴 때는요. Q1에다가 Q2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이 세로운 전하량이 돼요. 그러니 쟤는 플러스 4쿨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쿨롱이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보이시죠? 플러스 1쿨롱으로 얘도 플러스 1쿨롱, 얘도 플러스 1쿨롱이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이러한 전기력이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전기력이 생겼어, 인력이야 청력이야가 아니고 그 세기가 얼마야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보자.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중에서 점전하에서의 전기력은 이렇게 구해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전기력을 띠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다. 이게 점전기다. 됐어? 근데 이제 내가 하나만 이제 궁금한 건 어차피 중학교 내용에서 시험을 보면 당연히 이 파트가 나오겠죠. 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전기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다고 치자. 전기를 띤 물체들을 싸잡아 뭐라 그래? 대전체. 맞아요. 자, 대전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A라는 구슬만 놔요.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은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양이 어때요? 같아. 얘가 균일하게 퍼져 있어 중성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당연히 여기서 반응하는 걸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반응하니까 걔만 보시면 돼요. 전자가 끌려갈까 밀릴까? 밀리죠. 얘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밀려서 쏠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서는 무슨 세기가 강해집니까? 플러스가 강해지고 여기는 뭐가 강해집니까? 마이너스가 강해지죠.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무조건 무슨 극? 반대극. 먼 쪽은 무조건 무슨 극? 얘랑 같은 극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슬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에 의한 얘의 정전기 유도가 그 다음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폴리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이 드르륵 연쇄 반응이 일어날 거야.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 얘 왜 여기 와 있어? 얘가 싫으니까. 됐어?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 전기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를 민 거잖아. 그래서 싫어서 도망온 거잖아. 근데 왜 여기까지만 가? 길로 가면 되잖아. 못 가는 이유가요. 얘기한 것처럼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래요. 됐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붙어있기 때문에 전자가 너무.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다고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지는 않습니다. 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만 가는 거니까 못 움직이는 붙박이 전자들은 있겠죠.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세지는 거고 얘는 건너온 애들 때문에 뭐가 세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납득합니까? 자, 그랬다가 제가 이 상태에서 얘도 얘네들처럼 띄워놓을 거예요. 얘네들처럼 이렇게 뿜마를 띄고 있는데 여기를 띄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띄운 다음에 대전체를 동시에 위아래 없앱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는 중성으로 돌아가. 왜요? 여기 한쪽으로 쏠려 있었잖아요. 플러스는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쏠리는 거잖아요. 미는 애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실은 꼬마가 생각해봐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좋아하냐? 쟤 때문에 밀린 거잖아. 근데 걔가 없어졌잖아. 근데 쉬는데 붙어있어? 아니잖아. 다시 원래로 돌아가. 중성으로 돌아가. 그쵸? 납득하죠. 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중성으로 돌아가요? 얘 중성으로 돌아가요. 대전체 치우는 순간. 맞습니까? 얘요. 뭐 한다고요? 붙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거죠.
여기에 상황은 생각 안 해요? 얘를 움직일 만큼의 전기력이 세야 끌려갈 거 아닙니까? 됐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 나중에 문제고 얘는 그럼 유지되냐 중성으로 돌아가냐? 유지되죠. 넘어갔던 애가 다시 올 수가 없어요. 길이 끊어졌거든요. 생각, 깊이 있는 생각. 됐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전기라 했으니까 검전기를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겠죠. 검전기는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금속이고 밖에 세워놓는 건 유리라서 얘는 전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리는 얘 이름이 뭐죠? 금속판. 얘 이름이 뭐죠? 금속판. 자, 얘네들이요 검전기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물리는 이름이 다예요.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거든요. 자, 이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 누군가의 정기적 현상을 얘를 이용해서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금속판과 금속박이 띠고 있는 전기의 전하의 종류가 같아야 됩니다. 뿔뿔이던 마마던 같아야 되는데 얘를 처음에 꺼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중성입니다. 그래서 중성인 상태야. 방전돼서 중성인 상태라고요. 그러면 얘를 뿔뿔이던 마마던 같은 전기를 띠는 과정들을 이해하셨어야지 중학교 2학년 내신을 잘 받겠죠. 윤진이는 받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안 받잖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같은 극을 띠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었니? 같은 극을 띠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 단계를 걸칩니다. 그게 각각의 단계마다 시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다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이렇게 근처에 갖다 둡니다. 기억합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둔다. 그 대전체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치자. 됐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요? 플러스. 얘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인데 다리가 두 개잖아요. 각각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뭐였다? 청력으로 밀렸다. 그래서 다리가 벌어졌다. 이 얘기였어요.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얘가 풀마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검정기가 됐습니까? 안 됐죠, 이 새끼들아. 같은 극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는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못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한 거잖아. 어? 같아질 때까지 조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뭐야? 손가락 갖다 대죠.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때 이걸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이건 이거 내가 아니고 이걸 왜 하지? 알겠어? 그걸 기억해야죠. 손가락을 갖다 붙입니다. 손가락을 갖다 붙이면 손가락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요? 접지. 접지가 뭡니까? 지구와 접촉시켜준다가 접지 아니야? 땅바닥이랑 붙여준다 이거 아니야?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어있잖아요. 지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접지 역할을 한 거라고요. 왜요? 지구는요. 무한대의 전하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전자를 받아줄 수도 있고 필요한 만큼 전자를 줄 수도 있단 말이야. 누구한테? 얘는 누구를 접지시켜준 거야? 금속판이야? 금속박이야? 금속박이야. 얘를 접지시킨 거야, 이 새끼야. 실제로요, 손가락을 금속판에다가 갖다 댔는데 접지는 누굴 시켜준 거냐면 금속박을 접지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접지시킨다는 얘기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중성 만든다 이 뜻입니다. 누굴 중성 만들어요? 금속박을 중성 만듭니다. 됐죠? 그래서 손가락은요, 금속박을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뿔뿔을 띄고 있고 얘는 마마를 띄고 있는데 얘를 중성으로 만드네? 왜요? 얘가 싫어서 얘가 도망왔잖아요. 여기까지밖에 못 가니까. 근데 손가락을 타고 집으로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죠. 도망간다고. 알겠어? 그래서 전자가요. 손가락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얘가 딱 중성될 때까지만 가요.
알겠어? 플러스가 될 때까지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중성이 되니까 얘가 다리가 뭐 할까요? 오므라들겠죠.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 얘는 왜 중성이 안 돼요? 얘는요.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를 뭐합니까? 잡아당기고 있어 못 움직여요. 그리고 이쪽으로 전자가 오려고 해도 얘가 계속 밀립니다. 못 가요. 그래서 금속파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 금속방만 중성.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그대로 유지고요. 얘는 중성이 되니까 다리가 다시 뭐한다? 오므라든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랬다가 그래도 아직 검정이 안 됐네요. 같은 극이 아니니까. 납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뭐한다? 치운다. 기억나니? 네. 세 번째 단계는 동시에 치워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동시에 치우면요. 여러분들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플러스 전하들은 지네들끼리 좋아하니? 안 좋아하죠.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걔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되겠어? 근데 걔를 치우고 나면 이 플러스 전하들끼리 뭐 하려고 그러니까?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다 흩어져서 여기 있는 100만 개가 다 내려오면 병신들이죠. 됐어? 반반씩 흩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 50, 여기가 플러스 50 뭐 이런 식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하의 일부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얘도 무슨 그? 플러스. 얘도 뭐? 플러스. 그래서 다리가 다시 벌어지면서 위아래가 무슨 극이 됩니까? 같은 극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검정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배워놓고요. 딱 한 끗 차이인데 됐어요? 해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줄 거야. 처음부터 다시야. 불러. 마. 풀. 손가락. 마. 중성. 치워. 마. 이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떤 단계를 거치더라도 금속파는 한 번 생긴 그게 바뀐 적이 있는 없어요. 금속방만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반대였다 중성이었다 같아지는 단계입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문제가 자유롭게 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기를 만들면 이게 누군가의 전기를 검사할 수 있다며 뭘 검사해 주는 거야? 여기요. 어떤 물체를 가져다 댔는데 이 물체 A라는 물체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이 새끼 전기 띄었어? 무슨 극이야? 얘가 누구보다 더 세 아니면 약해? 이거거든요. 그걸 얘가 검사해준다. 됐어? 그래서 검정기의 역할은요. 어떤 물체가 전기를 떴는지 안 떴는지 멋진 말 대전 여부를 확인해주는 장치야. 됐어? 전기 떴는지 안 떴는지 검사해주는 장치라고. 두 번째는 전기를 꼈다면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를 확인해주는 장치라고요. 세 번째는요. A가 세, B가 세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를 비교해주는 장치라고요. 이거 하는 게 검정기의 역할이야. 예를 들어서요. 얘를 갖다 대니까 다리가 더 벌어져. 연병할. 이 새끼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띄었어. 얘에 의해서 반응했으니까. 그쵸?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밀려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의 양이 세지겠죠? 그래서冲력이 세지니까 다리가 더 많이 벌어졌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자를 잡아당겨서 여기 있는 전자들을 다 끌려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冲력이 약해지니까 다리가 오므라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검정기와 갖다 댄 대전체의 전하가 같은 극이라면 더 벌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반대 극이라면 오므라드는 형태가 나타나는구나. 만약에 전기를 안 줬다면 움직이지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대전력도 판단하고. 알겠어? 네, 근데 A라는 애를 갖다 대니까 더 벌어졌는데 원래보다 1cm 더 벌어졌어. B라는 애를 갖다
되는데 오므라들었는데 원래보다 1.5cm 더 오므라들었어. 누가 더 센 거야? A야 B야? 당연히 B예요. 왜? 움직이는 폭이 클수록 그래서 훨씬 더 센 전기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전기를 중학교 내용 배울 때 이렇게 배우셨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검전기라고 하는 아이도 봐서 정전기가 뭔지를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류를 보셔야 되는데 회로도입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우리가 회로도라고 해서 회로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서 사용할 거야. 자, 지금은 스위치가 닫혀 있는 형태니까 당연히 이 회로도에 전류가 뭐하니? 흘러. 그쵸?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을 자르면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보이겠죠? 되겠어? 네. 도선을 전류가 흐른다라는 가정으로 도선을 잘라서 보면 사실은 도선이라는 것도 물질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뭐가 있고요? 원자가 있고요. 그 사이를 전자가 뭐 할까요? 이동하겠죠. 됐죠? 그 사이를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하가 A에서 B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전자가 한 방향으로 예쁘게 이동해. 됐어? 이걸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스위치를 열어요. 그럼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죠. 그러니까 꼬마전기 불 안 들어오는 거죠. 맞아? 네.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을 잘라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플러스 당연히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죠. 됐죠? 네, 전자는요? 전자는요? 움직여야죠.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맞아요. 자율변조잖아요. 왜 안 움직입니까?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든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흐를 때도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움직인다. 단지 얘가 한 방향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냐 아니면 불규칙하게 움직이냐에 따라 전기적 현상이 생기고 안 생겨서 이걸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고 이걸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뿐이야. 알겠어? 전자는 언제나 움직여. 자, 이 움직이는 방향의 규칙성을 보고 전기적 현상을 만들 수 있으면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들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뿐이야. 예. 자,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 전자가 한 방향으로 예쁘게 움직이는 상태를 볼게요. 그때 여기가 무슨 글이에요? 여기가 무슨 글일까? 중학교 1학년 거 안 배우고 왔습니까? 아, 근데 야, 이 새끼야.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미는 청력이 생겼겠지. 그래서 밀렸겠지. 여기가 플러스면 끌려갔겠지. 맞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서 밀고요. 플러스 쪽에서 당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 전자의 이동 방향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뭐가 이상한데? 말해봐. 전류는 전류의 이동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라고 배웠죠? 그럼 빨리 눈 씻고 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있어 없어? 그래서 망했다. 됐어?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요. 전류가 이동하는 거야.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해 라고 해서 전기적 현상을 다 정리해서 설명했다고요. 옛날에는 저렇게 도선 속에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기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로도 안에 뭔가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걸 난 전류라고 할래.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라고 가정하고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했는데 도선을 까서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할래? 내가 틀렸어 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류를 뭐라고 합니까? 전류는 전자의 반대 방향이 그냥 흐릅니다. 그래서 전자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 전류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류의 이동 방향을 표현해라라고 합니다. 됐어.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전자니까 A에서 B로 가잖아요. 그럼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야 돼요? B에서 A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면 맞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세요? 자, 무조건 전류는 전자와의 반대 방향의 흐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흐르는 아이가 있네요. 다하거나 이 중에서 누가 전류입니까? 다예요, 나예요.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긴 게 걸리는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돌아 들어가야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갈래요. 이거 신기한 일이야. 됐어? 네, 이렇게 하면 뒤질랜드야. 알겠냐?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알겠어?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이 뜻이지 건너간다 이러면 뒤질랜드야. 알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의 이동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전자의 이동 방향을 그려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도소성을 움직이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드는데 이때 이 전기적 현상을 만들 때 이 도선 안에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현상이 생기지. 그 세 가지 현상의 수학적 관계를 설명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전자가 움직일 때요. 전자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나는 병신되는 건데. 그래서 자, 전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전압. 그죠? 전압은 전자를 밀어주는 힘이다 생각하면 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3V일 때와 6V일 때 누가 더 힘이 세니? 그러니까 전자가 더 잘 세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전자를 미는 힘을 우리 뭐라 그런다? 전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뭐라고 씁니까? 우리 단위는 뭡니까? 볼트.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그 전압에 의해서 전자의 흐름. 그래서 그 전자의 흐름을 우리 뭐라 그러나? 전류라고 한다.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I고요. 단위는 뭡니까? 암페어입니다. 알겠어? 자, 그 중에서 나 물어볼게요. 1암페어는 몇 미리암페어입니까? 1000. 네, 1000mA입니다. 그러면 1암페어의 정의는 뭡니까? 1암페어의 정의가 뭡니까? 1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요 라고 할 때 1암페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야.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세기. 그래서 네, 이게 1암페어예요. 그러니까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데 10초 걸렸다고 치자. 몇 암페어냐? 0.1암페어.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는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자가 흐르는데 꼬맹아 이 구조 잘 보면요. 전자가 가다가 가만히 북박이로 붙어있는 누구랑? 원자랑 쿵 하고 부딪히죠. 그러면 저기서 막 엄청나게 빨리 뛰어와서 칠판에 쿵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 또 튕겨나가죠. 작은 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새끼가 튕겨 나가는데 나갔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계속 미니까 어쩔 수 없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부딪히지 않았을 때보다 부딪힐 때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 안 흐르는 거니? 안 흐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네, 이 저항이라는 걸 레지스턴스의 약자 R로 쓰고요. 단위가 뭐였더라? 네, 그 아저씨 이렇다는 거죠. 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이에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옴이라서 옴의 법칙 기억나냐? 이씨 불러! V는 새끼들아! IR! 이런 썩을놈의 새끼들이! V는 IR 되겠냐? 오케이 됐죠? 이런 얘기야. 됐죠? 만약에 2암페어의 전류가 5옴의 저항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10V의 전압이 필요해. 이런 얘기 아니? 그죠? 네. 자, 그럼 꼬맹아 생각해봐. 이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제가 물어볼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얘네 둘의 관계를 고민할 때 얘는 어때야 돼? 얘는 어때야 돼? 일정해야죠. 그러니 이 새끼들이
전류 사이의 관계가 고민일 때는 얘는 이론 일정하다고 치고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요. 얘가 1A일 때보다 2A이려면 됐어? 전압이 어떻게 해야 돼? 1V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2V인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커진 만큼 전압도 보인다?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런 얘기예요. 대답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오케이. 전압과 저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비례죠. 그렇죠? 네. 이때는 전류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해보시면 되고요. 전류와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이게 관계죠. 그래서 보세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비례, 전압과 저항 사이의 비례, 전류와 저항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어. 눈치채. 전압이 들어있으면 누가 와도 비례야. 그렇죠? 전압이 없으면 반비례다. 됐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요.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전압과 전류는 비례야 맞는 그래프죠. 그죠? 전압과 전류는 비례야 맞는 그래프죠. 그죠? 틀린 그래프 있어? 없죠. 1번 그래프나 2번 그래프나 다 맞는 그래프야. 자, 이 그래프의 차이점이 뭘까요? 기울기의 의미죠.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무조건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라고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이 기울기가 뭡니까? 저항이죠. 이 기울기는 뭡니까? 저항분의 이동이다.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그리죠. 1번, 2번 누가 저항이 큰 거야? 1번이 큰 거야. 그렇지? 자, 3번, 4번 누가 저항이 큰 거야? 당연하죠. 알아듣는 말이죠. 됐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이씨, 시간 다 돼가는데.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 도선의 길이와 단면적.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4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2개는 아셨네요. 전압과 전압. 이물질의 저항은 이온이죠. 건전지를 더 세게 한다고 얘가 저항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아니라고.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네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당연하잖아요. 도체, 부도체잖아요. 됐죠? 자, 모든 물질을요. 보면은 다 똑같은 굵기, 똑같은 길이로 자릅니다. 모든 물질을 같은 굵기, 같은 길이로 잘라서 이 A라는 물질의 저항을 잽니다. 모든 물질을 다 똑같은 굵기, 다 똑같은 길이로 잘라서 물질마다의 표준 저항 값을 비교합니다. 됐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비저항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안 배웁니다. 이걸 비저항이라고 해서 로라고 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마다 그 물질의 고유한 저항값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한다고요. 되겠어?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저항이 작은 애가 누구 같아요? 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물질로 도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선 속에 은 들어있으면 좋겠지만 재료비가 너무 비싸서 은보다는 저항이 살짝 비저항이 큰 물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불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서 쓰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비저항 값이 결정되는데 비저항이라는 건 모든 물질을 이렇게 단위 두께, 단위 길이로 잘라놓고 비교하는 거다. 되겠죠? 자, 이게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비저항을 측정해보면 얘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물질의 저항값이 얘가 은인데 저항이 10옴이라고 치자.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은은 다 저항이 10이야? 아니죠. 이 굵기 이 길이를 잘랐을 때만 10인 거죠. 되겠어? 자,
길이가 지금보다 2배 길어졌어요. 저항은 몇 배? 2배 그죠? 됐어. 길이는 똑같은데요. 굵기를 2배 했어요. 저항은 절반으로 줄죠.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길이와 뭐다? 굵기다.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도 같은 비율만큼 길어진다. 자,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같은 비율만큼 작아진다. 방금 배웠이란 얘기죠. 되겠어요?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인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마지막 인자가 온도입니다. 됐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온도가 높아질 때요. 저항값이 커지는 아이가 있다. 이게 바로 도체의 온도의 특성이다. 됐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줄어드는 아이가 있다. 이게 부도체와 반도체의 특성이다. 되겠어. 왜 그런지는 물리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때는 굵기하고 길이만 배워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물질의 하나의 저항값을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온도마다 저항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온도에 따른 뭐가 결정되냐면 비저항값이 0도의 비저항, 10도의 비저항. 맞아요. 이런 식으로요. 마치 용해도처럼 온도마다의 저항, 비저항값이 달라져서 그 온도에 맞는 비저항값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질의 저항이 계산돼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알렸기 때문에 저항은 굵기분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들의 저항이라는 게 굵기와 길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으니 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네가 이거 VI 그러면 이제 이게 저항이라고 했잖아. 그치? 기울기가 같은 물질이야. 길이 같아. 누가 굵어? 누가 굵어? 2번. 누가 길어? 1번. 그렇죠. 이렇게 준 거잖아. 그죠? ABC의 저항이 1대2대 뒤져 이씨. 아니 죽여버려 이씨. 아가들아! 저항비 누가 제일 저항이 큰 거야? 쉬어 쉬. 기울기 역수래매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 그래서 얼마? 아니까 자 그러는 거야. 이제 작품이 있대요. 같은 물질인데 길이만 달라. 길이 그죠? 당연히 어? 6대 3대니? 어떻게 그렇게 나와? 병신이야. 반비례라고 그랬지 반대라고 했어? 반비례. 인연이.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요 이렇게 써져 있으면 3대 2대 1의 반비례구나 여기까지 생각한다? 반비례라서 얼마야? 1대 2대 3이요 이렇게 하면 뒤진다고요.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합시다. 네. 그래서 네, 반비례는 역수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한다. 자, 그러면 이러한 회로도가 있는데요. 회로도에서 저항이 오거나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저항에 무슨 연결? 그렇지, 이 새끼들. 됐어. 요거만 하고 하자. 저항에 무슨 연결? 연결. 뒤에 전기, 에너지, 전력 이런 얘기 있는데요.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됐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서 풀 수 있으면 풀어오시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시면 돼요. R1의 저항이 3옴, R2의 저항이 6옴, 그리고 18V라고 치자. 납득합니까? 자, 저항 두 개 있잖아요. 네, 이 저항의 합성 저항 값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낫습니까? 저 아이의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는 아는데. 자,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합성 저항은 뭐해진다? 커지죠. 왜 그럴까요? 배웠잖아요, 지금. 어? 안 들려. 손실이 안 돼. 아, 손실이 안 돼서? 무슨 말이야? 나머지잖아. 자, 우리 이거 합성 저항 구하는 거 다 알아요. R1 더하기 R2. 맞아요? 그래서 커지는 거야. 근데 왜 커지는 거야? 쟤는 합성 저항 어떻게 돼요, 경절? 저 합성 저항 구해봐. 2분의 1. 장난하지 말고 뒤져. 6분의 1 더하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그걸 다시 역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2분의 얘는 합성 저항이 낱낱의 저항을 더하는 거라 뒤에 문답으로 이거 자, 얘는 병렬을 때는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 낱낱의 저항을 역수해서 그 값을 다시 역수하는 거야. 기억나니? 오. 그래서 이거 이용해. 맞아? 기억나? 진짜지? 근데 이제 나 궁금한 게 있어. 왜 직렬일 때는 저항이 커져? 조용히가 R은 R2를 써. 계산식에서 그래요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 계산식은 이게 커진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식이잖아. 아그 전압이 뭐가 전압? 이거 왜 커지는지 지금 막 배웠잖아요. 이거 저항의 직렬 연결은요.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새끼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뭐해지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그래. 그걸 지금 배운 거잖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야. 내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거 왜 합성 저항이 작아져야 되냐? 네. 이거 병렬은 이렇게 연결하는 거잖아, 이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래. 그 과정을 수치로 표현한 게 이거야. 이거지. 저항을 역수로 넣어야 되니까 저항값이 작아져.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같은 물질이라도 노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진다고. 같은 물질이라도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진다고. 그럼 이제 대학교에 가면 왜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질까? 이런 걸 배우는 거고. 알겠어? 그런 거 하는 거야. 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고등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로도에서의 저항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다 저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 제품들이 다 저항의 역할이 뭡니까? 나야 니네? 누군가의 핸드폰입니다. 저 아닙니다. 자, 저항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합니다.
전류로 나눈다는 건 전압은 나눠 안 나눠? 안 나눠. 얘가 18V면 얘가 18V입니다. 얘가 18V입니다. 됐어. 전류를 나눕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눌까요? 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잖아요. 반비례로 나눠요. 저항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야. 그럼 전류는